어려운 중국 주식 쉽게 풀어드리는 딤섬 스탁입니다. 딤섬 스탁의 첫 콘텐츠는 바로 중국의 엔비디아 캠브리콘입니다. 캠브리콘은 2016년 중국과학원 계산기술연구소의 프로세서, 아키텍처 인공지능 융합연구팀의 천텐스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계산기술연구소의 자회사 베이징 중커수안을 통해 캠브리콘 지분 15.7%를 보유, 자본적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천텐스는 캠브리콘의 창업자이자 CEO를 역임 중입니다. 캠브리콘이라는 명칭은 지질학상의 생명 대폭발 시대 캄브리아기에서 따온 것으로 AI 칩 산업이 폭발적 성장을 맞이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캠브리콘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발빠른 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2017년 화웨이는 NPU가 탑재된 첫 번째 칩인 키린 97을 발표했는데 이 NPU가 바로 캠브리콘이 제공한 IP 라이센스를 채택한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AI 칩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화웨이는 이후 자체적으로 AI 칩 모듈을 개발하며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2019년 이후로 양사는 기본적으로 갈라서게 되었죠. 2020년 캠브리콘은 중국 과창판에 상장하며 당시 큰 주목을 받았고 중국의 1호 AI 반도체라 불렸습니다. 상장 초기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1,000억 위안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비록 회사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논란이었습니다. 캠브리콘은 고객 집중도가 극히 높아 상위 5개 고객이 매출의 95%를 차지하며 그중 최대 단일 고객 비중이 79%에 달합니다. 화웨이와의 사례처럼 대형 고객이 유실될 경우 한순간에 매출이 크게 하락할 잠재적 위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캠브리콘이 속한 산업은 인공지능 칩 설계 및 판매로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도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이 산업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적 해자가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칩 설계, 특히 범용, 인공지능 칩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매우 높으며 특수 프로세서 아키텍처, 마이크로 아키텍처, 명령어 집합 등 깊은 기반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높은 비율의 연구개발 투자는 이 산업의 기본 조건이며 동시에 칩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와의 호환성을 통해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장기간의 투자와 최적화를 통해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일단 고객의 핵심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인터넷 거대 기업, 금융기관 또는 통신 사업자와 같은 경우 그들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 교체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고객 충성도가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캠브리콘에 대해 1,800위안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1,300위안의 가격보다 약 50% 높은 수준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두 가지 핵심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규모의 확장입니다. 캠브리콘은 AI 칩 제조사로서 그들의 매출은 기업들의 자본 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텐센트가 최근 발표한 재무보고서에서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119% 증가하며 2배 이상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올해 지출이 31% 증가한 3,2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캠브리콘의 시장 점유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의 두 번째 판단 근거입니다. 중국 자국산 대체 효과 외에도 캠브리콘 자체의 연구 개발 투자가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금 투입 측면에서 2025년 캠브리콘은 AI 칩과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 및 설계에 45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4년 연간 12억 위안의 연구 개발 예산 대비 상당한 증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캠브리콘의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2027년까지 연구 개발 비용이 13억 달러, 약 93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이 수치를 엔비디아와 비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난 12개월간 연구개발 투자액은 140억 달러입니다. 2027년까지 캠브리콘의 연구 개발 비용이 엔비디아 현재 수준의 10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업계 선두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 이 성장 속도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산 대체 프로세스와 캠브리콘 자체의 연구 개발 투자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4년 시장 점유율은 1%였으나 올해는 3%로 상승할 전망이며 2030년에는 11%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전망대로 성장한다면 캠브리콘의 매출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68%에 달합니다. 캠브리콘의 올해 매출은 64억 위안으로 예측하였고 2030년에는 877 위안으로 현재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1,800 위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캠브리 코네퍼에 대해 시장은 지속적인 의문을 품고 있는데 작년 캠브리 코네퍼는 4,20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난해 4분기에야 처음으로 흑자 전환되어 현재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올해 상당한 개선이 예상됩니다. 최근 기록된 분기 순이익이 3억 5천만 위안으로 연간화하면 14억 2천만 위안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퍼는 약 300배로 조정될 것입니다. 물론 300배도 여전히 높은 평가에 속하지만 현재의 4,200배에 비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골드만삭스는 리포트에서 1,800 위안의 목표가를 기준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목표가가 3,500 위안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30년 매출은 1,43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수준보다 2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장기적 낙관적 전망은 캠브리콘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1%에서 2030년 11%로 상승할 것이라는 핵심 예측에 기반하는데 이 예측은 아직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다변하는 AI 시장 구조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시장 점유율이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8월 27일 발표한 캠브리콘의 최신 실적은 2025년 상반기 매출이 28억 8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4,347% 증가, 순이익은 10억 3,800만 위안으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 기업으로 평가받던 캠브리콘은 엔비디아와 같은 국제적 거대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화웨이나 하이곤과 같은 중국 자국 기업들과 맞서 과연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10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